설명에 모두들 참석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뵙게 되는 건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는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잘 설명 들어봐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방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방에 있는 질문들 다 모아서 사업 수행 설명 절차 일단 안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도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라 많은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사항 중심으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수행 절차 안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 화면 봐주시면 저희가 일단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모든 참여자분들이 비디오와 마이크를 끈 상태로 진행할 텐데요. 비디오는 편의적으로 켜놓으셔도 되고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비디오 끄시고 그냥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설명회는 약 50분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공통적으로 질문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별로 적용해야 할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 개별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질문이 많으신 사항 중심으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다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별도 이제 질문 사항 보내주시면 사안별로 답변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진행 순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사업 추진 절차의 세부 내용, 그다음에 지원금 교부 신청 절차,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의 이 순서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개요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수행 절차 안내 설명회를 드리고 있는 이 사업은 2021년 인천 생활문화 동아리 및 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생활문화 동아리 및 예술 동호회 3인 이상의 인천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내용은 연내 인천에서 실행 가능한 동아리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2021년 5월에서 11월까지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활동을 제가 지원을 하는 거여서 11월 30일까지 모든 활동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사업 개요는 지원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지원과 강사 지원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및 예술 동호회의 모임 및 발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분야가 있겠고요. 생활문화 동아리 및 예술 동호회의 교육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는 강사 지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홍보비, 대관비, 임차료, 진행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사 지원 분야에서는 해당 전문가 활동가의 강사비를 시간당 8만 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청 자격을 한번 잠시 또 소개를 드리면 동아리는 3인 이상의 인천 시민 또는 인천 연고자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들을 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강사는 이제 지역에 대한 거주 제한은 없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동아리를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어떤 분이든 제가 강사로 또 모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아리 분들 중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 방향과 맞는 좋은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또 강사 지원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서 교부 신청 시에 신청 자격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3인 이상의 인천 시민 또는 인천 연고자가 증빙만 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는 인천 거주자이신 분들은 그냥 이제 3명 이상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활동 분야 잠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활동 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공예, 전통예술,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저희가 문화와 예술에 해당되는 분야의 동아리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명의 담당자가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제가 시민문화부의 공견 차장입니다. 이제 편의상 저희가 생활문화 동아리와 예술 동호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예산 구분을 위한 분류이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어느 동아리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또 이메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또 전혀 이렇게 나는 어느 동아리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담당별로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활동 지원과 강사 지원 분야 두 분야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 21일에 지원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 공고 시에 5월 14일까지 사업 조정 기간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 5월 14일까지 이 사업 조정 기간에는 만약에 이 지원 선정되신 사업의 내용이 어떤 동아리의 상황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이 사업 조정 기간에 포기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간에 사업 조정 기간에 포기 신청을 해주시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동아리 상황으로 이제 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차년도 심사 때 일부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최초 내신 사업 지원 신청서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 변경 또는 포기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활동 지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사업 변경 또는 포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원금 교부 신청 절차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 분야에 선정되신 동아리께서는 발표 또는 모임 일시에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교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 교부까지 한 약 2주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 교부가 되시면 사업 수행을 하시고 사업 수행 이후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지원 분야 보겠습니다. 강사 지원 분야는 조금 이제 절차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정 공고와 사업 조정 기간, 사업 변경 또는 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되겠고요. 강의 진행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강사 지원 분야 같은 경우는 교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일단 강의 진행 5월부터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5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사업실 일정대로 강의를 진행하시고 강사비 지급 신청서는 다음 달 1일에서 4일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 강의를 진행을 하셨으면 5월에 강의하신 내용들을 다 이제 정리하시고 그 서류 양식들이 있습니다. 출강 확인서라던가 강사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그 작성하신 내용을 다음 달 1일에서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지급 신청서를 취합하는 기관들이 있고 또 그 신청서들을 검토하고 보완 요청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좀 지난 다음에 강사비 지급은 대략 다음 달 3주에서 4주차 정도 지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사업이 추진되는 절차가 이렇게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사업 절차별 또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한번 절차에서도 짚어드렸던 것처럼 확정 공고 저희가 4월 21일에 했는데요. 1개월간 사업 조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결정 금액으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이 기간에 사업 포기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때문에 포기 신청 시에는 조정 기간 이후에 신청하시더라도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제 그 동아리가 어떤 공공기관에 그 전시장이나 공연장에 대관 신청을 하셨는데 그 공공기관이 정부의 방역수칙이나 지자체의 지침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지되는 기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사원과는 상관없이 그 해당 기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표 활동이 어려우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포기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정 기간 이후에 신청하시더라도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진행 및 변경 신청 말씀드리면 선정되신 동아리는 최초에 제출하신 그 지원 신청서에 있는 사업 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실 경우들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이제 회원 명단에 변경이 있으실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사업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지원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경우에는 일부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진행 및 변경 신청하실 때 좀 유의하실 사항은
본인들의 사업 내용에 지원 신청서에 내주신 내용과 별다른 변경이 없고 지원 선정 금액만 일부 감액되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부 신청 시에 사업 예산 내용만 조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변경 신청이 없으셔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강사 지원 부문도 제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보다 좀 많은 이제 동아리들 지원하고자 신청하신 금액이 200만 원이거나 192만 원인데 일부 한 회분 정도나 뭐 두 회분 정도 이렇게 심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 선정 금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업 내용에는 변경이 없으시면 강의 횟수만 조정해서 강의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신청이 이런 경우에도 역시 불필요합니다. 자세히 한 번만 봐주시면 활동 지원의 경우 사업 주체와 참여 인원이 변경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여 인원수가 50% 미만으로 축소되면 지원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 조를 나누어 활동하는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참여 인원을 지원 신청서 당시에 15명으로 내주셨는데 갑자기 5명이나 6명으로 축소하신다 이러면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참여자의 변동은 있지만 인원은 큰 변동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이상인 경우에서는 이제 인원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 변경을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장소의 경우에도 그 발표 장소가 규모가 갑자기 50% 미만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지원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관 장소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업 일수나 휘수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요. 가급적 동아리 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명확한 규칙 사유로 인해서 사업 일수나 횟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원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최 일시가 신청 시보다 2개월 이상 앞당겨지거나 미루어지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승인할 수 있는데요. 대략 큰 무리는 없다고 보면은 사업 내용에 큰 무리가 없다면 대략 다 승인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동아리 행사를 저희 지원 신청서 계획서에 낸 것과 달리 타 행사의 일부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지원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세부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승인 결정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술단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내용의 변경 사항이 없으시면 대부분은 사실 변경 승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동아리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그 집합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 때문에 변경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다 변경 승인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지원 분야도 변경조치 기준표 그 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강의 참여자의 변동이 있으나 참여 인원은 동일한 경우에 승인이 되는데 강의 참여 인원수가 갑자기 50% 미만으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집합금지 때문에 회원을 참여 인원을 15명을 쓰셨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 집합금지 때문에 15명 다 모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수행 절차에도 미리 나간 것처럼 분반을 해서 좀 모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저희도 많은 검토와 많은 문의들을 해보았지만 이제 동아리가 이제 따로 5인 이상 모임을 해도 되냐 굉장히 이제 여러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역 지침이란 굉장히 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적 모임으로 좀 보지 않고 공적 모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에도 물어보고 타 기관도 물어봤지만 정부 방역 지침은 굉장히 강한 법적 요인이고 요즘 이제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어려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좀 힘드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이거를 이제 준수를 하지 않아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부분은 항상 유의를 좀 해주시고
분반을 4인 규모로 해주셔야 된다는 걸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사 포함해서 4인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 포함 4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한 개 수업을 하루에 3시간까지, 하루에 3시간까지 강의를 인정해 드린다고 이제 사업 수행 절차 미리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를 2개조 또는 3개조 이렇게 나누어서 모임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자체 이제 욕심이 앞서셔서 이제 조금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모임 회원 명단을 7명을 냈는데 변경 신청서는 4명으로 내고 나머지 3명들은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회원 명단하고 상관없이 교육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물론 그건 문서상으로는 4명으로 저희가 받았고 승인을 해드렸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 가운데서 7명이 하고 계시다가 그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나 방역 지침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동아리 분들에게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개의 동아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체 동아리 활동에 모든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방역 수칙 부분은 꼭 준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5월 2일까지 그 5인 이상 집합금지였고 5월 3일부터 오늘부터는 좀 그 집합금지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3주 정도 그 집합금지가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려우시더라도 꼭 방역수칙 준수를 정말로 굉장히 강하게 제가 꼭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자격 증빙 제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 있었죠?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수행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 분야는 지원금 교부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사 지원 분야는 첫 번째 강사비 지급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 증빙이 불가하실 경우에는 잘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 자격 증빙 서류는 이제 3인 이상의 인천 시민 또는 인천 연구자 증빙 서류인데요.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거주자 또는 출생자를 증빙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한 동아리당 주민등록 초본을 3부 정도 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인천 소재 직장 근무자라든지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의 학력증명서나 경력증명서는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동아리가 그 강사분들의 이력서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모든 동아리가 그 이력서는 성실하게 사실대로 제출해 주셨을 거라 믿고 저희가 별도의 증빙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강사의 이력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되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을 전액을 반납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원금 교부 신청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활동 지원 분야는요,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의거하여 지급을 하고 제출 서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동아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 교부 신청과 정산 절차가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계속 바뀌어 왔는데요. 특별히 작년에는 모든 이제 활동이 끝난 다음에 사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10원 한 장, 100원 한 장도 아까울 때가 많은데 본인의 어떤 사비로, 동아리 사비로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그 집행한 돈을 사후에 지급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동아리들이 작년에 큰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재단의 그런 절차에도 잘 따라주신 부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모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후 지급 방식을 사전에 지급하는 걸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동아리 지원 사업은 2개의 사업이 연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B와 12가 함께 지원되는 예술동호회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1000개의 동아리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사업의 지원금을 저희가 합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12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나라 도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지금 사업 수행 절차 설명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나라 도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나라 도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분들께서 이나라 도움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아리 분들이 이나라 도움을 하시게끔 저희가 권고를 하면은 큰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재단에서 직접 이제 해당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이제 지급 방식을 바꿨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금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대관비, 임차료 등이 있는데 이 지급을 받으실 업체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계면 인쇄업체, 뭐 대관비나 임차료 등 각종 그 공간에 드려야 될 텐데 그리고 이런 각종 업체나 기관들이 있을 때 그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지출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서 교부 신청서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그 해당 업체의 것을 함께 집행 증빙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이걸 한 장씩 건물로 부착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교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해당 업체로 재단에서 직접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지원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 수행 절차가 안내 전에 부득이하게 이제 여기 채팅창에도 몇 분 올려주셨는데 동아리에서 먼저 집행하셔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5월이 되다 보니까 막 이제 급하게 또 동아리에 그 지원금 집행들을 먼저 하셔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먼저 집행하신 경우에 저희가 해당 동아리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관 신청 이후에 바로 즉시 이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동아리에서 먼저 입금하시고 그 이체 확인증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동아리 대표자에게 그 해당 금액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활동 지원의 경우 모임 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모임 공간 지원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모임 공간 지원 사업을 활동 지원 안에 포함해서 함께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발표 활동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동아리가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는 거를 이제 신청하시는 게 발표 활동일 거고 모임 활동은 동아리가 모이는 활동, 그러니까 매주 연습을 한다, 매주 어떤 제작 강습을 한다 이런 것일 때 모임 활동에 그 모임 장소에 대한 대관들이 주로 이제 모임 활동 지원 쪽에 신청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활동의 경우에도 모임 활동 시작하시기 1개월 전까지 교부 신청서를 가급적 제출을 해주시고요. 모임 활동으로 선정된 동아리는 좀 부득이하게 월별로 동아리 모임 활동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이제 모임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좀 유의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임 활동의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동아리에서 먼저 집행하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지출 서류를 교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금액을 동아리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 꼭 인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강사 지원 분야입니다. 지원금은 저희가 강의 진행 이후에 강사비 지급 신청서에 의해서 월별로 지급합니다. 강사 지원 같은 경우는 월별 지급이라는 점 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재단에서 해당 강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사 지원을 받으셨던 동아리들은 이제 이 방식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작년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신청 기간은 매월 1일에서 4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강의를 진행하면은 6월 1월 1일에서 4일 사이에 5월분 강사비 지급 신청을 저희가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사비 지급 신청서와 출강 확인서를 작성해서 월별로 신청해 주시면 월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신청 서류 작성하시고 다음 달 1일까지 작성을 해주시고요. 신청 서류 제출은 다음 달 1일에서 4일까지, 신청 서류 취합을 5일에서 6일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 서류 검토와 이업 서류 보완을 거쳐서 강사비 지급은 다음 달 3주에서 4주차 정도에 나가게 되는 점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강사비
지급에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더라도 저희가 많은 강사비 신청 서류를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강사 지원을 100개의 동아리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100개의 서류를 다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극 동아리 같은 발표 활동을 하는 동아리는 공연 당일에도 지금 질문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사 지원입니다. 그 강사 지원의 경우에 신청 서류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 매개자 및 사업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제출 일정 위에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출 일정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달에 2월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청 기일을 꼭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6월 1일에서 4일 그 기간에 실무자들에게 메일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 신청하실 때도 네이버 폼 쓰셨을 텐데요. 그 네이버 폼에다가 강사분 이제 계좌번호 그리고 이번 달 강사비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쭉 다 100명 분을 받아서 실제 지급 신청서와 출강 확인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메일로도 강사비 지급 신청서와 출강 확인서는 별도 좀 이메일로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해서 실제 입금까지는 2주 정도 좀 소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저희가 작년보다 또 강사 지원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저희가 한 60개 조금 못되게 강사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강사 지원분이 신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사 지원분이 한 100개가 정도가 동아리가 선정이 되셔서 특별히 더 이제 서류 취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는데 한두 동아리만 늦어지셔도 저희가 전체 100개 동아리의 지급이 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일정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일정이 준수되지 않는 동아리들은 그 해당 달에 그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 달로 2월 될 수 있다는 점 꼭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식이 강사비 지급 신청서, 출강 확인서, 네이버 폼 입력 및 이메일 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서류가 많고 힘드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강사비 지급 신청서, 출강 확인서 이렇게 해서 강사비 지급해드리면 그 이점이 있습니다. 강사 지원 부문은 추후에 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이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출강하기서나 취급 신청서를 통해서 미리미리 이제 중간중간 다 결과 보고서를 내준 셈이라서 사업이 종료되신 이후에 별도의 결과 보고서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사 지원 부문과 활동 지원은 교부 신청서와 이런 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꼭 좀 인지해 주시고 잘 준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두 동아리가 늦으시면 전체 100개 동아리의 지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그 일정 기일들을 준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출 방법은 이제 모든 서류는 이메일 제출로 제가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포기 신청서, 변경 신청, 교부 신청, 결과 보고서 등 굉장히 서류가 많은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업무 편의성 도모 차원에서 모든 그 서류를 다 이메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 제출처로 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얼마든지 항상 이제 저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전화해 주시고 또 전화가 안 되시면 문의사항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연락해드리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아리 지원 사업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선정이 되신 적이 없으신 처음 선정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절차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지원 신청서에 따라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항상 전화 많이 주시면 제가 바로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톡으로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제출 방법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179개가 올해 선정이 되어서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재단 사업 담당자의 저희 2명이서 그 모든 동아리들의 활동을 참관을 하고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생활문화 매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활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 장소에 직접 찾아뵙고 활동을 잘 하시는지 또 어려움은 없으신지 저희가 또 말씀들을 듣고 또 동아리 활동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서류들도 저기 확인하는 그런 분들을 배정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중에 담당 매개자와 함께 만나는 온라인 워크숍도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까지 지금 저희가 매개자 모집 공고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접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심사를 해서 좋은 분을 그 각 동아리 분들과 함께 또 이제 동고동락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하니까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생활문화 매개자분들이 참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시는 모임의 시간, 일정, 장소 등의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꼭 좀 재단에 미리미리 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분 부탁드립니다. 생활문화 매개자의 활동 내용은 사업과 그 해당 기간 중에 동아리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시게 되면 공연을 참관을 가게 될 거고요. 전시를 하시게 되면 또 전시 참관을 가게 되고 또 모임 활동하실 때 또 모임 활동에 방문하거나 교육하시는 그 교육 장소에 방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동아리 분들의 어떤 이제 동의를 얻어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이 매개자 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월 강사비 지급 관련한 서류 취업하시고 이럴 때 조금 어려운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서류 작성하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2명이다 보니까 또 충분하게 친근하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 혹시 발생할까봐 매개자분들을 저희가 동아리마다 이제 이렇게 짝꿍처럼 맺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동아리당 저희가 매개자를 한 9분 정도 모실 예정인데 선정된 동아리가 179개니까 한 명의 매개자당 한 20개 정도의 동아리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분들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때 그런 부분들도 또 매개자하고도 또 함께 또 도움을 또 받고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매개자 저희가 배정을 해드릴 예정이라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및 사진 촬영 활용 동의서도 저희가 미리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도 양식이 있으니까요. 미리 한번 보시고 우리 동아리는 굳이 찍지 마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동의하실 분들은 또 동의해 주셔도 감사하고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뭐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의 상황에 맞게끔 동의를 해 주셔도 되고 좀 정 부담스러우시면은 우리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아리 이제 회원분들과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부분입니다. 정말 저도 이번에 그 동아리 선정 이후에 이 동아리의 실정에 맞는 그 방역수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저는 굉장히 유심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한 방역수칙은 굉장히 양도 방대하고 그 방역수칙의 내용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급적 이제 동아리 활동에 맞게끔 현실성 있게 좀 정리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 수칙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유증상자 모임 참석 제한, 증상 확인 및 출입자 명부 적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음식 섭취 금지, 소독 환기 강화 정도로 이렇게 7가지 사항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모든 동아리의 회원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원래는 5월 2일까지였다가 오늘 5월 3일부터 다시 3주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급적 해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이제 확진자가 계속 많이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부분을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기사로는 7월부터는 그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의 5단계에서 4단계로 이제 개편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그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부분도 일부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7월에는 그렇게 한다고 이제 미리 예고는 되어 있는데 5월, 6월 부분은 아직 조금은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속에도 이렇게 동아리 모임에 대한 열정과 또 의지를 보여주시는 모든 동아리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그 열정에 부합하게끔 저희가 모든 활동들을 다
허용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제가 재단에서 재량껏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정말로 이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꼭 4인까지만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 꼭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4인 포함, 강사 포함 4인으로 소규모 분반으로 꼭 운영을 해주시고요. 4인 기준으로 좀 더 이제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방역수칙 준수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밀집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 장시간 밀집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중시하셔서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회당 3시간까지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한 동아리 모임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만약에 기사화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전 동아리들이 다 그 활동들이 중지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아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79개의 인천 지역의 모든 그 동아리들이 다 함께 운명 공동체라 생각하시고 이 부분 꼭 좀 잘 준수해 주십사. 거듭 좀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지겹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넘겨볼게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제4판 그게 이제 요약사항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정부에 나온 방역 지침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림으로 붙여봤습니다. 동호회 등 소모임을 할 때는 비대면 비접촉 모임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동아리는 모이는 게 맛이고 모여야 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이는 게 동아리 그 핵심인데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동아리 분들 저희가 모여서 으쌰으쌰 해야 힘이 나고 문화예술은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소통하는 맛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또 저한테 꾸짖듯이 또 꾸지람을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참 그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참 정말 모이고 싶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 뵙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니까 저도 참 많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록 온라인이지만 지금 딱 참가자 수가 100명인데요. 이 100분을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만났다는 생각으로 이 100분의 이제 눈동자가 저를 지켜보신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100분을 꼭 언젠가는 꼭 현장에서 뵙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이 동호회 등 소모임에 해당되는 세부 지침도 꼭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잘 준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임 전에는 꼭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꼭 안내를 해주시고요. 모임 장소를 선택하실 때에도 밀집도가 낮은 야외 공간이나 이런 환기가 좀 잘 되는 공간으로 좀 가급적 좀 잘 모임 공간을 선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임 시에는 가능한 소규모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시간 최소 이거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제 넓은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좀 더 좁은 지침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넓은 지침이고 이제 그 사적 모임 5인 이상 그게 좀 더 좁은 그 지침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세한 것들은 또 나중에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7대 기본 방역 수칙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임 준비할 때, 모임 시작 전에, 모임 중에 이렇게 3가지 경우로 좀 나누어 보았고요. 모임 준비할 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모임 참석 금지입니다. 가급적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나 모임 가야 되는데 열이 좀 나네? 기침도 나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날 모임은 가급적 참석을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회원들을 위해서, 다른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어떤 이제 유의할 증상이 있으시면 모임에 가급적 참석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모임 시작 전에는 꼭 증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다 절차에도 적었지만 꼭 체온계를 구비하셔서 체온을 일단 재주시고 출입자 명부에 성함도 적으시고 증상 여부 그리고 체온도 꼭 좀 기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모임 전에는 꼭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아니면 손소독제를 사용하셔서 손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모임에 참석을 해주시고요. 모임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표로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이게 두 팔 간격입니다. 2m라고 하죠. 두 팔 간격 꼭 거리두기 해주시고요. 우리 모여서 해야 맛있는데 이 두 팔 간격 되냐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두 팔 간격이 어려우면 꼭 한 팔 간격이라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두 팔 간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팔 간격이 어려우면 꼭 한 팔 간격이라도 꼭 거리두기를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음식 섭취는 가급적 정말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꼭 음식 섭취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모임이 끝난 이후에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주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해주십사 다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7대 기본 방역수칙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중상자 모임 참석 제한, 증상 확인 및 출입자 명부 관리, 그다음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넘어가면 사람 간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소독 환기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 2, 3, 4로 다시 한 번만 가주시겠어요? 네. 그 출입 시 발열 기침 체크인데 어떤 선생님께서 제가 성함을 적지는 못했는데 그 36.5도 정확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고 때 36.5도 이상이면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36.5도가 아니고 37.5도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고 때 그 온도를 잘못 적었는데 정말 예리하신 선생님 한 분께서 그 부분을 딱 짚어주셔갖고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7.5도입니다. 그 발열 체크 기준 온도는 37.5도 이상이면 이제 출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7.5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꼭 좀 체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 37.5도 그 짚어주신 선생님 다시 한번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초콜릿이라도 꼭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저한테 그 짚어주셨던 선생님 꼭 다시 한번 전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설명들을 마쳤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두서없는 그 설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이나 잘 들었을 지금 벌써 이제 2분 나가셨네요. 98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정말 잘 들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채팅방에 남겨주신 거를 일단은 무슨 질문부터 해야 되나요? 질문. 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질문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 제가 잠시 카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지금 질문사항 남겨주신 거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질문 남겨놓은 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지원을 받은 단체입니다. 대관 신청하면 보통 즉시 이체를 해야 예약이 완료됐는데 입금 처리를 예약할 타이밍에 맞게 바로 해주신지 궁금합니다. 재단 처리 절차상 아까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즉시 이제 저희가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약을 하신 즉시 입금을 하셔야 될 경우는 구두기한 경우에 그 동아리 대표자께서 먼저 가급적 가능하시다면 먼저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고 교부 신청 시에 이제 각종 서류들을 같이 주시면 대표자께 저희가 이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아무래도 행정기관이고 이제 그런 그 회계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바로바로 저희가 지급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활동 지원을 받은 동아리 경기입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파일을 읽어보다가 활동 시작 1개월 전에 교부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 이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교부 신청서를 다음 달에 내야 하는 건가요? 이번 달에 필요한 대관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미 활동 시작하셨을 수 있고요. 교부 신청서 지금 이제 내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이 끝났으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교부 신청서를 바로 내주시면 저희가 2주 정도 후에 지급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필요한 대관비도 저희가 항상 지급되는 일정이 2주 후라는 것만 잘 염두에 두셔서 신청해 주시면 그 절차에 따라서 바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저희 동아리는 공무원분들이 다수라 50% 이하로 모일 경우 어찌하나요? 공무원 모임 금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렵네요. 이 부분 저희 동아리 이 공무원 분
이 질문 남기신 분은 저한테 메일 한 번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공무원 모임 금지 이 부분 확인해서 제가 이제 시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질문하신 분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아까 남겨드린 그 질문 ifac7777 gmail인데요. 거기로 다시 한 번만 이 질문 꼭 좀 메일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바로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원을 나눠 하루 1시간씩 2회 강의를 할 경우 강사비는 얼마를 지급할 수 있나요? 시간당 8만 원 기준으로 2시간이니 16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원을 나눠 하루 1시간씩 2회 강의할 경우 강사비 16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3시간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1시간 기준으로 8만 원이기 때문에 2시간 강의하신 경우에 16만 원 지급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강사 지원의 경우도 회원들의 인천 거주 재직 증명 내셔야 되나요? 네, 내셔야 됩니다. 모든 동아리가 신청 자격 증빙 서류는 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사가 굳이 내실 필요는 없는 거죠. 동아리 회원들의 신청 자격을 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원을 나눠 하루 1시간씩 이거 동일한 질문이네요. 이거 아까 방금 대답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사설문화센터에서 첫 수업을 진행했는데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건가요? 인원을 안 써주셨는데 4인 이내에서 하셨으면 문제 없습니다. 네, 문화센터에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첫 수업 잘 진행해 주셨고 방역수칙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인 규모까지만 진행하시면 전혀 위반되지 않습니다. 네,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 견적서를 받기 어려우신 경우는 세금계산서는 필수입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원래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견적서를 주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필수인 거 알고 계시죠? 세금계산서라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2개를 다 구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대관 장소가 사업자료가 아닌 개인일 경우 증빙일 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경우에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개인도 이제 주민등록 증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그 통장 사본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원래 대관 장소에 대한 대관비는 사업자인 경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가 아니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 대신 그 해당 공간이 개인의 가정집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가정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아리 지급 그 지원 사업은 개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아니고 동아리 구성원 회원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아리 회원분에게는 그 대관료를 입금해드리기 어렵다라는 거, 이 부분 꼭 좀 양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립니다. 10번째, 동아리 회원 수는 다수이나 참여 인원을 일부러 신청한 경우 참여 인원만 출석을 하면 되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동아리 회원은 30명이실 수 있어요. 30명이신데 이번에 신청하신 동아리 활동에 참여 인원은 10명만 신청하셨다. 그럼 그 10명에 대해서만 출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임 11번째입니다. 모임 활동을 위해 5개월간 대관을 신청했는데요. 5개월치 대관비를 한 번의 공간에 직접 지급해 주실 수 있나요? 활동 지원 교부 신청도 강사 지원과 마찬가지로 항상 월별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임 활동의 경우에는 조금 활동 지원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 발표 활동의 경우는 저희가 대관비를 네, 예, 네, 예. 사업 설명회 중에 잠깐 그 문의가 있어서 잠시 응답해 드렸습니다. 모임 활동을 위해 5개월간 대관을 신청했는데 5개월치 대관비를 한꺼번에 입금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임 활동의 경우에 월별 모임 활동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모임 활동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11번째 질문 주신 분은 내일 좀 메일로 이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임 활동을 신청하신 분은 몇 분 안 되시거든요. 이 5개월 신청하신 분 어느 동아리인지 제가 알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 발표 활동의 경우와 그 지급 방식이 조금 다르십니다. 이번 개별적으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12번째, 연극 동아리 같은 발표 활동을 하는 동아리는 공연 당일에도 5인 이하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동아리별로 이제 상황이 다르실 텐데 이 부분은 공연장에서의 인원 부문이거든요.
공연장의 그 지침에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지침을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당 동아리신지 모르겠는데 메일 꼭 좀 남겨주십시오. 메일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그 해당 그 동아리 발표 활동 하시려는 공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공간과 저희 재단이 함께 조금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메일로 이 질문사항 다시 한번 꼭 좀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매주 같은 곳을 대관하는 경우 매번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예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네, 매개자분들이 오시면 5인인데 방역수칙 위반은 어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따로 매개자하고 온라인 워크숍을 할 겁니다. 5월 중에 이 경우에 대해서 워크숍을 할 건데요. 그래서 매개자분들이 그 발표 활동의 장소 중심으로 갈 것인지 강의 장소에 갈 것인지는 이 방역 지침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매개자들이 선정된 다음에 그룹별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180개 정도 동아리들이 선정되셨다고 했고 매개자분들이 9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매개자당 한 20개 정도의 이제 동아리가 매칭이 될 텐데요. 그 동아리들과 함께 온라인 워크숍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조금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매개자분들 오시면 방역수칙 위반이 된다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 꼭 확인했다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집합금지 상황이니 5인 이상이 풀리는 시기부터 활동을 해도 되나요? 이 부분은 동아리께서 7월부터 이제 지금 집합금지가 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7월에 가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정이지만 7월에 가서 코로나 상황에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가 그때 풀린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정부 담당자든 인천시 담당자든 확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확정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저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 이번에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 내주신 그 사업의 내용이 2, 3개월 정도만으로도 그 저희가 5월부터 11월이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만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7월부터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오랜 동안 모임을 하셔야 되고 오랜 동안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 부분은 그때 7월에 가서도 5인 이상이 풀린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지금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 그 동아리 분들과 회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째 질문입니다.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인원 명단만 바뀌는 경우도 변경 승인 받아야 하는 거죠. 예,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사업 수행 일정이 변경되어도 변경 승인을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변경 신청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 일정에 전체 인원이 모두 참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 일정에 그 지원 신청서에 내신 참여 인원이 다 참석하는 게 그게 원칙이겠지만 그게 동아리라는 게 원칙이 100%라 하더라도 뭐 이번 주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대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0% 이상이나 유동적인 부분들이 사실 동아리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50% 이상은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경조치 기준표에 50% 이하가 되면 지원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명으로 신청하셨다. 그러면 그 매번 모임마다 그래도 적어도 5분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좀 50% 이상은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됐고요. 그다음에 신청자 자격 준비는 대표와 실무자 포함 3인 이상인가요? 되어 있는데 대표자 해주셔도 되고요. 대표자가 인천분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김포분일 수도 있고 뭐 북천 분일 수도 있고 시흥 분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꼭 아니어도 되고요. 회원 중에 3분이시면 됩니다. 뭐 대표자나 실무자는 인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회원들은 다 인천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대표자가 꼭 내야 되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려요. 무조건 3명만 연구 기준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예산 일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내용도 감액된 부분으로 정리해서 다시 사업 내용을 제출해야 되나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부 신청 때 그 예산 내역들 조정된 부분 내시면 되고요. 활동 지원 부문은 조정되신 내용들을 다 개별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에 대해서 무슨 부문의 예산이 어떻게 깎여서 뭘 교부 신청 때 지원 예산을 내야 되는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부 신청서 내시기 전에 활동 지원 분야들은 가급적 꼭 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그 예산 내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지원 부문은 별도 변경 신청 없으시고 네, 횟수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모임 시에 외부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10명 이상이라도 괜찮을까 했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인천시 문화예술가 생활문화팀에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실내는 집합금지가 5인인데 야외에서는 5인 이상 모여도 되는 거냐는데 야외에서도 집합금지 5인 이상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도 4명까지만 모셔야 된다면 저도 이거 참 막 이의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정부 지침이랍니다. 그래서 시 담당자가 본인도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셨네요. 야외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다음에 움직임이 크게 없는 동아리인데 강사 포함 5명이 할 때 책상에 유리 칸막이 설치하고 2m 간격 유지할 때는 가능한가요? 강사 포함 5명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강사 포함 4명입니다. 네, 강사 포함 4명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변경된 지원금의 지원 방식이 2주 정도의 시간적 갭이 있다는 것이 다소 활동 진행에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지원 방식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네, 개별적으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건 이제 사후지급 방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동아리에서 먼저 다 이제 지원금을 집행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가능하시고요. 개별적으로 우리는 그냥 먼저 다 집행하고 사후에 받겠다. 가능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에 지원금 교부 신청서 그 해당 내역들 지출서를 해주시면 동아리 대표자에게 지급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을 제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20번째까지만 하고, 오늘은 조금, 그래도 질문 들어온 것까지는 다 할까요? 네. 20번째, 동아리 구성원이 미성년자입니다. 학부모님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그 동아리 회원에 대한 내용을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아리 구성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른 멘토를 대표자와 실무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구성원이 미성년자이고 그 미성년자를 멘토로 대표자와 그 실무자가 성인분들 내주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동아리 대표자와 실무자 꼭 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 대표자, 실무자 플러스 그 미성년자인 회원들의 것 3명을 내셔야 되니까 그 부분 꼭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청소년이신 경우에는 동아리 대표자와 실무자가 성인분들이 대표자와 실무자가 되어서 신청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대표자와 실무자가 의무적으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미성년자인 동아리 구성원들도 3명을 내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특수 케이스라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예,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있나요? 네, 저희가 따로 출결하긴 하는 거 없으니까, 예, 나가셔도 됩니다. 네. 예, 바쁘시면은,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분 정도 설명드리고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질문이 또 이제 계속, 네,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메일로 받고 싶다고 해주셨네요. 네. 유선과 메일로 또 요청해 주시면 가급적 요 내용들 오늘 설명한 자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사업수행 절차 안내를 메일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 자료도 정리된 거 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상으로 오늘 이제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절차 안내 설명회는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열띤 질문까지 이렇게 올려주셨고 제가 그 TV에서 TV 방송인들이 이게 막 채팅창 보느라고 정신이 없던 것이 왜 저럴까 했는데 저도 막 채팅창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 해주셔서 성의껏 가급적 답변을 드렸고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다 답변 못 드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다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이메일로 또 질문해 주시면 이메일로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메일 힘드시면 전화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모두 성의껏 또 안내 드리고 정성껏 사업 진행이 잘 진행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첫 번이라 저도 부족했지만 또 100분이나 아까 이제 제가 순간 100명까지 들어온 거 봤는데 100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올해 더욱더 즐겁고 또 신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모든 인천 시민이 행복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동아리 지원 사업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동아리 지원 사업 수행 절차 온라인 안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